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방학을 맞아 성형외과와 치과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가병에 관찰사로 부임했던 서유구의 기록이 번역됐습니다. 각종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재배 면적 축소가 추진됐지만 대체 작물을 유도할 대책이 없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성형외과와 치과가 청소년과 대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치아 규정과 성형이 이제는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의들은 충분한 상담을 조언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과병원 대기실이 교정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대부분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입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 비용과 긴 교정 기간은 부담스럽지만 아름다운 용모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소화 기능에 불정이 생겨서 그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최근 치아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정 치료도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됐습니다. 미적인 용모뿐만이 아니고 그 치아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자각 능력이 많이 올라가서 성형외과도 밀려드는 손님으로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기간 내원객이 3배 이상 늘면서 일주일 전에 문의해도 상담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코가 낮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라 지금 고등학교 때는 안 되고 이제 수능 끝나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성형수술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직접 그 수술하신 분들을 보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선택하고 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쌀 공급을 줄이기 위해 재배 면적 축소가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도내 경작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3,116헥타에 대해 벼 재배를 하지 않도록 전라북도에 권고하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농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재배 면적 축소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의 쌀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한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려는 것은 쌀값 폭락이라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농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양성빈 의원도 전례가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환수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차원에서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산림소득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임산물 생산 기반 구축 9개 사업에 125억 원을, 가공 유통 분야 7개 사업에 13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임산물 소득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라북도는 2020년까지 임산물 생산액 비중을 10%에서 1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가명 복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거 관찰사로 부임했던 서유구가 남긴 옛 기록이 번역됐습니다. 소소한 일상이나 당시 사회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이 넘는 발굴을 마치고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준비 중인 전라가명터. 1833년 전라관찰사 서유구가 부임했지만 가명 내 내야가 불에 타 관풍각과 연신당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제역인 우역방이 돌던 이듬해 1834년 봄에는 30여 개 처방을 한글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소에게 오줌을 먹이면 전염되지 않고 남자가 소의 입에 오줌을 누면 효과를 본다고도 적었습니다. 특히 미 번역본에는 당시 일본에서 들여온 고구마를 구황작물로 쓰기 위해 실험했던 내용도 있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관찰사만 520여 명이 전라가명을 거쳐갔지만 완영일록처럼 당시 사회상을 세세하게 기록한 건 서유구가 유일합니다. 전라도의 어떤 독특성 이런 것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조선 후기의 어떤 지방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번 번역을 통해 전라도 관찰사와 가명의 위상이 구체화되면 가명을 채울 컨텐츠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에다가 이 얘기를 담는 일이 많이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원본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완영일록은 올해 나머지 절반이 마저 번역돼 내년쯤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객사 앞 차 없는 도로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객사 앞 도로 600m 구간의 양방향 차선을 전면 통제한 객사 앞길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도 축제나 문화 행사와 연계해 특색 있게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지역도 서부 신시가지와 전북대 구정문 등으로 넓혀 한 해 동안 8번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이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 중심 교육활동 또는 숲과 연계한 교육활동, 그리고 책 놀이터 운영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군산 소룡동 야외 수영장이 봄과 가을에도 놀이체험시설로 활용됩니다. 군산시는 5월부터 야외 수영장 성인풀 내부에 어린이 축구장과 농구장을 설치하고 광장에는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미끄럼틀과 전동차 체험장 등을 갖춰 수영장이 휴장하는 기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군산 야외 수영장은 여름 개장만으로 6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춘천 소식입니다. 강원 화천 산천어 축제에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고온으로 개막을 연기하기도 했지만 얼음을 얼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끝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음 얼리는 비결, 춘천MBC 전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 화천 산천어 축제장. 며칠 계속된 강추위에 얼음 두께를 측정하려고 전동 드릴로 뚫어보지만 얼음 강도가 강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주일 전 12cm보다 2배 가까운 22cm. 안전한 축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20cm를 여유 있게 넘었습니다. 지난달 22일만 해도 상황은 비관적이었습니다. 60mm의 겨울비가 쏟아지면서 축제장에 얼었던 10cm의 얼음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얼음이 어는 빙점은 0도씨. 이때부터 화천은 축제장 얼음 얼리기를 위해 사투에 돌입했습니다. 밤에는 수온을 낮추기에 밤새도록 제설기를 가동해 눈을 물속에 뿌렸습니다. 수온이 0도씨로 낮아져야 얼음이 얼기 때문입니다. 얼으면 얼음판 위에는 밤마다 물을 계속 공급해 얼음 두께를 키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류의 따뜻한 물은 여수로를 만들어 축제장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물을 수위를 조절하는 그 수위 조절 능력이라든지 물의 온도를 낮게 조절해서 얼음을 빨리 얼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우리 화천군이 노하우가 가장 크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화천군뿐이라 생각하고 또한 밤마다 축제장을 가로지르는 볼바람은 축제 전 반갑게 찾아온 영하 10도의 동장군과 함께 단단한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강물의 경우 결빙의 요인은 전체적인 수량과 수심, 흐름의 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급값의 변화 속에 얼음 얼리기를 위한 화천만의 과학적인 접근과 노력이 있어 성공적인 축제 개막이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4년 연속 대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축제장 조성에는 얼음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전주시가 국내 최초로 드론 축구단을 구성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내 드론 축구 체험관에서 동호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 운영 능력과 정비 기술 등을 평가해 전주시를 대표하는 드론 축구 선수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전주시는 선수단에게 체험관 내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등 드론 축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명절 선물용 상품을 판매하는 특설장터가 익산시청에 마련됩니다. 오늘 하루 익산시청 주차장에서는 6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익산 로컬푸드 농가가 준비한 특설장터가 열려 명절 선물용 농특산물과 가공 세트들이 선보입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김과 떡, 육포 등 다양한 설맞이 선물 세트도 판매됩니다. 지적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적장애인을 불법 입원시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도내 A병원 원장과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병원은 보호자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1급 지적장애인은 57살 A씨가 스스로 자의입원서와 입원 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며 입원시킨 혐의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체불임금, 하루벌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인간이 노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439억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돼 1,100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은 평균 3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정직한 경영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의 업체에서는 근로자와 임금을 지연 지급한다든지 법적 보장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든지 등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일부 특정 기업 등의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 적게는 3번 이상, 많게는 10번 이상의 상습 체불을 발생시키는 기업도 다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충과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 임금을 어렵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체불 임금 근로자들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차례상을 차릴 여유도 고향에 갈 형편도 안 돼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자체의 관계기관은 단기적, 일회성이 아닌 연중 수시로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임금 체불 상습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일벌 100개 차원의 엄정한 제재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임금 체불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부안군이 관광명소에 잇따라 선정돼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군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부안 청자박물관과 내소사, 격포항 등이 대한민국 테마관광 10선에 선정됐습니다. 변산반도는 한국관광 100선에, 마실길은 정부의 아름다운 자전거길과 걷기 여행길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관광 명소로 전국적인 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안의 관광지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을 찾아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관광 명소와 맛집, 숙박 등 여행 정보를 사회관계망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0명으로 스마트 관광 홍보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고창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고창의 체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관내 7개 전통시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장보기로 구입한 성수품을 시설에 기탁했으며 완주군도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장보기와 화재 예방 활동 등을 벌였습니다.
민족의 큰 명절 구정입니다. 전통시장에 오셔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수용품 마련하시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 술소리가 품평회 대상 상금을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기탁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황진이와 주몽으로 대상 2관왕을 차지한 술소리는 지역민들의 사랑 덕분이라며 상금 1,000만 원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장학금이랄지 성금을 내야 되는데 또 이번에 또 우리가 대상을 받아서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이 수도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설을 앞두고 강서구와 마포구 등 수도권 자매결혼 도시에 치즈와 육류, 과일, 삼계엿 등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설 연휴 기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부채문화관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한옥마을 주변 10개 문화시설에서 떡 케이크와 한지등 만들기, 연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설 당일에는 경기전이 무료로 개방되고 경기전 내에서 탁본 체험과 새해 운세 점치기, 투호 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 체험이 운영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남원시 운봉읍 장동마을 20만 원, 서남마을 30만 원, 용은마을 17만 원, 주촌마을 25만 원, 완주군 삼례 황금동마을 30만 원, 서여마을 30만 원, 태평마을 30만 원, 원후동마을 32만 원, 신우정마을 30만 원, 석전리 남석전마을 32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후정리 금반마을 33만 원, 후정리 유진마을 40만 원, 신금리 별산마을 40만 원, 하리 신풍마을 36만 8천 원, 장수군 개남면 평지마을 7만 3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양지마을 9만 4천 원, 궁평마을 18만 8천 원, 희평마을 8만 6천 원, 원장안마을 14만 5천 원, 괴목마을 3만 8천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13명의 아티스트의 예술을 접목시킨 생활소품을 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전시합니다. 진본 태조 어진과 함께 새로 모사한 태조, 영조, 철종 어진을 공개하는 특별전이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학에 대한 다양한 작품 전시회가 다음 달 5일까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주 해녀문화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세일 행사가 오늘 풍남문 광장에서 마련됩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 26일까지 전주역 광장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북의 우수 상품들을 모아 특별 판매전을 엽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모레까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표고 등 10여 종의 임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완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고산 미소시장에서 곶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오늘 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하 1도, 정읍 영하 2도 등 영하 4도에서 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